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최근 달라스와 뉴욕,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근 총기 난사는 인종 간 또 민족 간 증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기 판매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기지 상한이 연체되거나 또 연체 위기에 빠진 내 집 소유자들은 최소한 15,000달러에서 80,000달러까지 무상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2년간 30% 이상 급등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5년 동안 150만 채 주택을 공급해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지역 정부들이 부지 용도를 변경해 공공주택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세금과 재정 지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하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만큼 변동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미래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달라스와 뉴욕,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백인과 흑인, 아시안 등 인종 간 증오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증오에 따른 인종 간 분열과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와 더불어 앞선 총격 사건들의 발생과 관련해 총기 규제가 더욱더 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과 인종 간의 증오, 이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자.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랐는데 먼저 지역별 사건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지난 11일입니다. 이 텍사스주 댈러스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인 미용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댈러스 경찰에 따르면 중부 시간 11일 오후 2시 20분쯤 2216 로열레인에 위치한 업소 헤어월드 살롱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미용실 업주와 직원 그리고 손님 등 여성 3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피해 여성 3명은 모두 한인으로 확인됐습니다. 36살 흑인 남성 제레미 세런 스미스는 이 거리에 차량을 주차한 뒤에 헤어월드 미용실로 침입해서 이 소리를 지르고 총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4일 뉴욕 버팔로 한 슈퍼마켓에서는 이 올해 18살 페이돈 젠드론이 이 총기를 난사해서 10명을 살해하고 3명을 부상 입혔습니다. 에리 카운티 검찰은 지난 14일 페이톤 젠드론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젠드론은 범행 수시간 후에 열린 재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심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젠드론은 최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젠드론은 뉴욕주 남부 작은 마을인 콩클린 출신으로 지난 14일 공격을 위해서 200마일 이상을 운전해갔고 이 범행을 생중계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죠. 네, 바로 인종 증오에 따른 범행이었다는 겁니다. 우선 댈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입니다. 흑인이 아시안을 증오해서 일으킨 범행입니다. 에디 가르시아 댈러스 경찰서장은 브리핑에서 아시안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스미스는 망상을 품고 공황 상태에서 아시안들을 공격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총격범의 여자친구도 경찰에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2년 전에 스미스가 아시안 남성이 연관된 차량 사고를 겪은 이후에 아시안이 자신을 뒤쫓거나 해치려 한다는 망상을 갖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미스가 망상 때문에 보건시설에 입원을 했었고 과거 직장에서 아시아계 상사에게 폭언해서 해고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스미스에게 치명적 무기를 사용한 가중폭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고요. 댈러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다음은 뉴욕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입니다. 뉴욕주 버팔로의 흑인 동네에서 10명을 숨지게 한 슈퍼마켓 총기 난사범은 다른 가게들도 공격해서 총격을 이어가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지프 글라마 글리아 버팔로 경찰국장은 총격범이 거기서 나가서 광란의 총격을 이어가고 사람들을 계속 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를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격범인 18살 백인 남성 페이튼 젠드런이 또 다른 대형 슈퍼마켓을 공격하려고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있다고 이 경찰국장은 전했습니다. 그는 범행 이후에 이 총격범은 차에 타고 제퍼슨 애비뉴를 따라서 운전을 하면서 총기 난사를 계속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존 플린 뉴욕주 이리 카운티 지방검사장은 이 용의자는 더 많은 흑인을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로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욕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경우 인종 증오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뉴욕주 버펄러의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행 동기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 차별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10명이 생명을 잃은 총격 사건 직후에 인터넷에서는 이 범행과 관련해서 용의자인 올해 18살 페이튼 젠드런은 이 성명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80페이지 분량의 성명에는 이 젠드런이 스스로를 파시즘을 신봉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로 규정했습니다. 젠드런은 미 권력층이 백인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유색인종 이민자의 적극적인 유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음모론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백인 사회와 문화가 유색인종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이민자에 대한 증오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젠드런은 지난 2019년 3월 뉴질랜드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로 51명을 살해한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현장으로 가는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젠드런은 뉴질랜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그 동영상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젠드런은 범행에 사용한 총기에 흑인에 대한 경멸적인 욕설을 적어놓기도 했는데요. 이 뉴욕타임스는 총기에 인종차별적 욕설을 적은 것과 범행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것은 모두 뉴질랜드 총격 사건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정계에서는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죠. 맞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주 버펄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인종 혐오 범죄를 끝내야 한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의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이 인종 범죄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이라면서 백인 우월주의를 포함해서 어떤 국내에서의 테러 행위도 이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혐오 범죄의 안전지대는 없다면서 우리는 이런 혐오에 기반한 국내에서의 테러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37지구 상원의원은 지난 11일 텍사스주 댈러스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인 미용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이 아시안 증오와 총격 범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 데이브 민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서 댈러스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인 여성 3명이 부상한 사건은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우리가 총기를 사용한 범죄와 아시안 증오 등 두 가지의 심각한 사안과 직면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를 높인다고 지적했고요. 이 데이브 민 의원은 피해 한인 여성들과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도 인종차별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처럼 앞선 사건들은 총기 폭력과 더불어서 인종 간 증오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죠. 맞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오렌지 카운티 라구나우즈 제네바 장로교회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네. 이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 25분쯤 24,301 엘토로 로드에 위치한 제네바 장로교회에서 이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는 라스베가스 출신의 올해 68살 데이빗 초우로 확인됐습니다. 이 데이빗 초우는 한 건의 중범죄 살인 혐의와 5건의 중범죄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 $100만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했는데요. 이 부상자 5명 가운데 4명은 남성, 1명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상자들은 66살에서 92살까지로 모두 아시안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은 제네바 장로교회에서 50명 정도가 이 오전 예배 이후에 점심 만찬을 이어가던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이 범행 현장에서 올해 52살 존챙 박사는 의자로 데이비 초우를 제압을 했고 이 교회 신도들은 전기 코드선을 사용해서 초우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이 셰리프국은 제압 과정에서 이 존챙 박사가 총상을 입어 숨졌다면서 그가 없었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데이비 초우는 중국에서 이민 온 미국 시민권자고 이 라스베가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9mm 반자동 권총 2정이 발견됐고 연방 알코올 담배 총기류와 폭발물국은 용의자가 라스베가스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아시안이 아시안들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이 민족 간 총기 난사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용의자 데이비 초우는 대만 커뮤니티를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 사건의 범행 동기가 정치적 갈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수사국 FBI는 연방 증오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셰리프국은 조사 과정에서 올해 68살 용의자 데이비 초우가 이 중국과 대만 간의 정치적 갈등에 대해 분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 셰리프국이 확보한 증거 중에 이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독립돼서는 안 된다는 중국어로 적힌 메모가 발견됐기 때문이죠. 이 초우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대만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셰리프국은 초우가 대만인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면서 이 초우와 대만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모방범죄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과 대만 본국의 정치적 갈등이 이 멜팅팟인 미국에서 표출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겠는데요. 이 사실 국가는 달라도 미국에서는 이 같은 아시안이라는 공감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공감대를 넘은 출신 국가에 따른 범행이었죠. 이 때문에 언제든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데이브민 의원은 아시안 국가들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 나라 간 분쟁과 갈등이 있을 것이고 이 미국에 사는 아시안 사이의 증오범죄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인종 간의 증오도 문제겠습니다만 총기 구매가 너무 쉽다는 것도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연방수정헌법 2조는 무기 소장권이죠. 이 질서 정연하게 규율된 민병대는 이 자유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보유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는 이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과 가족, 소유물, 소유지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 즉 총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전국적으로 총기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이행이 돼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가장 큰 장벽으로 여겨집니다. 이 구매가 쉽다기보다 국가가 개인의 총기 휴대와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총격 사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판례가 나왔죠. 네, 이번에도 수정헌법 2조입니다. 이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11일 캘리포니아주 21살 이하 성인에게 이 반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죠. 네. 이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법이 총기 소지 자유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다면서 2대1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은 이어서 샌디에고 판사가 이 젊은 성인들에게 반자동 센터파이어 소총을 거의 완전히 이 금지한 법을 막아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특히 라이언 넬스 판사는 이 미국은 우리 혁명군에서 싸우다 전사한 젊은이들의 영웅정신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헌법이 여전히 그들의 희생을 가능하게 한 권리인 젊은이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즉 국가가 총기 휴대를 기본적으로 보장해서 총기 규제가 사실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총기 생산은 점차 늘어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전국 총기 생산이 20년 전보다 급증했다는 정부 보고서가 공개된 건데요. 이 생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구매도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팔리니까 생산하는 것이죠.
이 연방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이 발간한 전국 총기 거래 및 밀매 평가에 따르면 미국에서 허가를 받고 생산한 총기는 2020년 총 113만 2,827정으로 20년 전인 2000년 대비 187%나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18%였는데 이 생산된 총기는 약 3배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미 인구 10만 명당 총기 생산 건수는 2000년 1397정에서 2020년 3410정으로 늘어난 것이죠. 이 보고서는 특히 온라인에서 총기 부품이나 제작 정보를 구하기 쉬워지면서 집에서 조립용 세트나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든 사제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사제총은 이 구매자를 역추적할 일련 번호가 없고요. 또 신원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스트건, 유령총으로도 불리기 때문에 이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인종과 출신 국가 등을 포함한 각 요소들에 대한 징후를 포함해서 이 총격 범죄의 심각성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총기 난사범들을 보면 대부분 과거에 정신질환 문제나 또 범죄 전력이 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총기를 쉽게 구입한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매번 총기 규제 법안이 추진되다가도 번번이 무산되는데 바로 전국 총기협회 등의 로비로 연방 의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현실적이고 또 실질적인 총기 규제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왕 기자 수고했습니다.